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심통부리기 애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주식 투자 때문에 낭패를 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으신가요? 금전적 손해도 있겠지만 이런 투자 실패 때문에 우울증이나 화병으로 삶 전체가 휘청거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오늘 이 주식을 사고 이 부동산을 사면 반드시 올라야 해. 이런 마음은 아닌가요?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후회스러운 결과가 뒤따르기 쉽습니다. 내기 고스톱을 쳐도 내가 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무조건 이러면 안 돼. 나는 무조건 따야 해. 이런 마음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할 때는 이를 각오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싫으면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그냥 안정적인 은행에 예금을 하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돈은 크게 불리고 싶고 그래서 투자는 했는데 내 돈은 잃어서는 안 되고 이건 모순입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은 자신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또한 삶 전체가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폭식증과 거식증 때문에 내원한 여교사 제이 씨입니다. 어느 순간 이상하게 식욕이 땡겨서 막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면 다시 또 막 토합니다. 그리고 며칠씩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제이 씨의 이런 증상은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아직 미혼인데 생리도 1년 넘게 끊겨버렸습니다. 몸이 이렇게 쇠약해지다 보니 수업도 하기 버거워서 결국 휴직까지 했습니다.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혼자 지냅니다. 제이 씨는 이렇다 할 병명도 모른 채 수면제부터 우울증약, 역류성 식도염약, 생리불순 호르몬제, 진통제까지 약만 한 움큼씩 먹고 있습니다. 환자는 그냥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년 전 처음 발병 당시에 삶의 정황들을 점검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이 명문대 출신의 자칭 주식 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제이 씨에게 주식 투자로 대박을 내서 결혼 자금을 한 10억 정도만 모은 뒤에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교사 제이 씨는 그동안 저축해놓은 수천만 원을 모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투자한 주식은 원금까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이후 결혼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남자친구가 그 돈은 어쨌든 다 갚아주기로 했다지만 이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남자친구는 또 다른 대박을 꿈꾸고 있겠죠. 그 뒤로 제이 씨는 수업 중에도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때 그 사람이 주식 투자나 돈을 빌려달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라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다른 좋은 선자리도 들어왔었는데 이 남자 때문에 놓쳤다라는 생각에 더더욱 억울합니다.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그 큰 돈도 안 날렸고 그리고 더 좋은 남자랑 결혼도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이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폭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음식을 통해 화풀이하듯 먹는 거지요. 그런데 막 먹다 보니 제이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새로 남자도 만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먹어서 살이 쪄버리면 외모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럼 또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먹었던 음식을 다시 토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다시 치밀어서 다시 또 폭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모순에 딱 갇혀버린 거죠. 이 마음의 모순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불면증이며 폭식증, 거식증, 우울증까지
온갖 병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삶의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질 않죠. 이때 보통은 제이 씨처럼 나도 이젠 다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조금도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되고 사실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의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재해석하고 재정리해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시선에서 다시 돌아보는 거죠. 우선 제이 씨에게 3년 전 이런 상황들은 과연 불행이 닥친 것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제이 씨는 3년 전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고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잊으려 노력하고 또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린애 같은 생떼쓰기입니다. 어떻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이키고 잊을 수 있을까요? 이는 불가능합니다. 굳이 잊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재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제이 씨는 3년 전 일들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불행이며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진짜 그런지 말이죠. 자, 그때 제이 씨가 주식 투자하라는 권유도 안 받았거나 혹은 그 남자친구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만약 성공했다면 어떤 삶이 앞으로 펼쳐졌을까요? 이건 행운이 닥친 걸까요? 그 남자와 예정대로 결혼을 했겠죠. 애도 낳았겠죠. 그런데 그 남자분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공격적 주식 투자를 계속할 겁니다. 돈을 좀 땄으니 이제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결혼 후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 1억 투자해서 쉽게 10억 번 사람이 10억 투자하면 또다시 100억 벌 수 있다는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투자 분석을 잘해서 성공했다고 여기겠죠. 지금까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벗어나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크게 투자하고 싶죠. 이건 마약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종잣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결혼을 했다면 아내 퇴직금 담보로 대출도 좀 받아오겠죠. 지인들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올 겁니다. 그리고 처갓집에도 가서 돈 좀 가져와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그 끝은 어떨까요? 1,000만 원 투자해서 대박 나면 2배로 되면 이걸 1,000만 원은 놔두고 1,000만 원만 투자할 뿐일까요? 아니면 2,000만 원에 다시 2,000만 원 어디서 더 빌려와서 4,000만 원을 투자할 뿐일까요?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이런 남자와 살면 어떨까요? 당장은 비싼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녀도 항상 불안하죠. 내 수중에 돈이 많은 것 같아도 언제 한 방에 날려버릴지 모르는 것이죠. 아마도 부도 날 것에 대비해서 가짜로 이혼도 해놓는 편법도 써야죠. 이게 과연 행복한 결혼일까요? 자, 두 번째 다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과연 그 남친만 나쁘고 돈을 빌려준 제이 씨는 순진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걸까요? 제이 씨는 남친이 주식 투자를 한다니 자신은 그만 믿고 돈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이기적인 계산법입니다. 수익이 나면 제이 씨도 이득을 보고 실패하면 제이 씨는 대가는 치르지 않겠다는 식이죠. 엄연히 따져보면 제이 씨도 남친을 통해 대신 주식 투자를 한 것 아닐까요? 종목 선정만 남친이 한 것이지 제이 씨가 투자를 직접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이 씨는 그 사람을 마치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런데 법적인 것을 떠나 투자 실패라는 결과를 모두 그 사람 혼자만의 잘못으로 여기니까
인간적 원망과 억울함이 더욱 커지고 멈춰지질 않는 겁니다. 마음도 안 비워지죠. 그러나 그 속에 자신의 욕심도 있었고 그에 따른 실패라는 결과는 자신도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 진정 마음을 비우는 길이 되겠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스톱판에서도 내가 남의 돈을 따먹으려 했다면 내 돈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잃었다고 해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싫다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3년 전 제이 씨는 투자 실패라는 결과 때문에 이 남성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불행인가요? 행운인가요? 시체말로 그나마 조상이 보살핀 것 아닐까요? 이렇게 무모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투자를 하는 남성과 결혼해서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을 날렸기에 애까지 놓고 나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천만 원이라는 금전적 손실을 대가로 치르긴 했지만 더 큰 불행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해 보는 것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생 수업료 낸 셈 치고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보란듯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허황된 남성에게 유혹당하지 않는 안목도 생기겠죠.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보기보다는 오로지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때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분노와 우울의 딜레마에 가둬버린 거죠. 이런 불행은 그 남자분이 준 것이 아니라 제이 씨 스스로가 만든 감옥인 것이죠. 그 남성에 대한 원망 이전에 자기 욕심을 먼저 봤어야 비로소 마음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아, 그때 결국 내 욕심 때문에 나도 돈을 빌려준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야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삶의 어느 여정에서 도저히 돌파구가 안 보이고 딜레마에 갇혀 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제이 씨의 사례에서처럼 다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그 속에는 언제나 내 욕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돌파구가 열리겠죠. 즉, 나는 절대 손해보는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은 미래에 꼭 좋은 결과로만 이어져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어떤 게 과연 좋은 것이고 어떤 게 나쁜 것인가, 그 경계와 관점을 전혀 다르게 볼 여지도 많다는 거죠. 제이 씨 역시 그 남친에게 돈 떼이고 헤어지고 한 것이 과연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계속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 남친이 다시 돈을 되갚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그때 그 일이 내 욕망과 탐욕이 애초에 씨앗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죠. 마음을 내려놓는 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서 그 연유를 분석하고 합리적 이성이 그의 수긍이 돼야 마음이 내려놔지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